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어저께 깜짝 뉴스가 나왔죠. 중도금 대출에 있어서 9억에서 12억까지 늘리겠다. 주택담보대출 10억 초과 대출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둔촌주공. 자,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정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 폭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빅뉴스가 나왔죠.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하겠다. 중도금 대출 보증을 확대하겠다. 금융규제 정상화를 하겠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하겠다. 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추첨제에 당첨되신 분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자, 이게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시원하게 2년으로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요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대세는 금리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만큼 오르느냐, 떨어지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 중도금 대출 보증을 확대하겠다. 기존에는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서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2, 3년 전부터 폭등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의 분양가 가격이랑은 맞지 않다. 그래서 시원하게 3억을 더 플러스해서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를 추진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9억에서 12억까지 갔다.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9억짜리가 뭐가 있죠? 특별 공급에 있어서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특별 공급 물량은 없다. 그렇다면 요것도 9억에서 12억까지 상향이 되는 걸까요? 자, 요거에 대한 뉴스 기사는 없지만 일단은 특별 공급도 12억까지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왜냐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2항에 보면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 공급할 수 없다. Q&A에서도 나오죠. 해당 주택형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최고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 공급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겠다. 자, 그래서 이 9억 원이라는 법령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특별 공급은 아직까지 9억 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왜냐하면 조치 계획에 있어서 허그 내규나 HF 지침은 조속히 개정을 하겠지만 특별 공급 법령을 개정하겠다라는 내용은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를 하겠다. 기존에 투기가해지구는 39곳이었고 조정대상 지역은 60곳이었는데 요거를 추가적으로 더 해제를 하겠다. 자, 물론 저번 달 9월 21일에도 해제를 많이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해제를 하겠다. 4번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이다. 무주택자 LTV를 50%로 완화하겠다. 기존에는 좀 복잡했죠. 자,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처분 조건 부여. 비규제 지역에 있어서는 70%, 규제 지역은 20에서 50%. 자, 20%는 9억 초과 15억 이하까지는 20%고요. 투기가해 지구는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였는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냥 규제 지역은 어떻게 하냐?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겠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비규제 지역 60%, 규제 지역 0%였는데 요거는 바뀐 게 없어서 현행을 유지하겠다. 자, 그래서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에 있어서 여전히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가 허용이 된다. 자, 고가 아파트도 이제 대출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현행상으로는 투기가해지구내 15억 초과 주담대는 금지됐는데 개선해서 투기가해지구 무주택자 1주택자 처분 조건은 15억 초과 주담대가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개선상대로 50%로 단일화해서 50%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는 15억 초과 주담대 안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으로 나누고요. 규제 지역은 투기가해 지구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 되겠죠. 자, 각각 달랐는데 이거 그냥 어려우니까 통일하겠다. 자, 무주택자 1주택 처분 조건에 의하면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가해 지구 상관없이 그냥 50% 나오고요. 다주택자는 여전히
안 나오더라. 비규제 지역에 있어서 무주택 1주택 처분 조건은 70% 나오고요. 다주택자는 60% 나오더라. 그리고 자 15억 초과 대출 나오나요? 다주택자이면서 규제 지역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원래 안 나왔죠. 하지만 나머지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의 무주택 1주택 처분 조건은 15억 대출 나오고 15억 대출 나오고 15억 대출 나옵니다. 딱 요것만 다주택자이면서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담대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LTV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DSR도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우와! 나 70% 나온대 무조건 해야지가 아니라 본인 소득이 높고 원리금 이자가 싸다면 요 정도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면 DSR에 적용을 받는다.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 받는 데 있어서 DSR 적용을 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DSR과 상관없이 대출이 나올 것이다. 얼마? 12억까지요. 자, 그렇다면 DSR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쩔 수 없죠. 분모를 올리든지 분자를 내리든지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소득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올리자. 자영업자분들은 옛날보다 꼼꼼하게 세금 신고를 하셔야지 소득 증대 효과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별, 차주별로 DSR을 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한테는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 분이 신용도가 급격하게 안 좋다면 맞벌이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기타 대출 원리금을 없앤다. 자, 요거를 없애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기타 대출, 이금융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리금이 높다 보니까 대출이 별로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없애고 요쪽에다 몰빵하게 된다면 DSR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금리가 낮은 은행을 찾아갑니다. 이 원리금을 낮춰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군데 은행을 비교하면서 금리가 낮은 은행을 찾아라. 그리고 신용등급을 높이게 된다면 금리가 내려가죠. 자, 그래서 금리를 낮춘다. 이 원리금을 낮게 한다면 대출이 많이 됩니다. 자, 원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대출 기간을 늘리면 되는 거죠. 자,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이렇게 늘리게 된다면 원리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모든 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DSR을 안 보는 것도 있죠. 자, 그건 뭐냐? 중도금 대출 안 보고요. 게다가 9억에서 12억까지 늘어났죠. 이주비 대출 안 보고요. 전세자금 대출 안 보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DSR을 안 본다. 자,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 자, 요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안 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요 대출을 받고서 추가적으로 다른 대출을 볼 때는 요 대출 플러스 추가적인 대출 해가지고 DSR을 본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둔촌주공은 어떻게 바뀔까요? 자, 5구는 중도금 대출 나오나요? 자, 축하드립니다. 나옵니다. 84는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둔촌주공은 5구 물량 많죠. 1488세대, 84가 1237세대인데 자, 이제는 평당 분양가가 4천만 원이 되더라도 5구는 무조건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 자, 그리고 84는 그때 달라요. 왜냐면 12억부터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3,600 빨간 박스에 있는 여기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고요. 자, 3,500을 기준으로 해서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 11억 9,639만 원. 자, 아슬아슬하게 나오네요. 정리하자면 5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중도금 나와요. 84 중도금 나오는 기준은 3,500만 원이다. 잔금 대출은 걱정 안녕. 왜냐하면 15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DSR만 하면 됩니다. 본인의 연봉은 올려라. 자, 어느 정도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한 건 금리, 고금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더라도 효과는 그렇게 많이 확 오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 대기자분들에게 좀 더 호재,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자, 어찌됐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는 좀 더 알차고 깨알 같은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